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코스닥 주도주로 다시 한 번이 제약바이오가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죠. 현재 이제 9월 이후로 특히나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500%, 1000% 이런 대세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 메인 테마로서 특히나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수급이 모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1년 이상까지도 유지가 되는 강력한 수급을 동반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를 투자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투자 트렌드와 함께 관련된 핵심 국내 증시 수혜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에서 매출 1위 의약품은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항암 신약입니다. 굉장히 이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요. 원래 이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좀 여겨지는 게 예후가 나쁜 암들이 폐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초기에는 기능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3기, 4기 이런 말기 암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몸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나 이 폐암 같은 경우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3대 암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키트루다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가지고 폐암 쪽에 굉장한 희망을 주게 됐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반응률이 낮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이 항암 신약 투자 트렌드 같은 항암 신약 개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코어 항암 신약으로서 키트루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뭐 체내에서 뭐 면역세포 활성화를 늘리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병용요법이라고 하던가 지금 이제 반응률을 높이게 되는 그런 치료요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어로 가게 된다. 최근에는 이제 이 mRNA를 활용을 한 암백신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암백신이 키트루다의 반응률을 크게 높이는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처럼 암백신을 맞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8년 첫 번째 암백신, 암치료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mRNA 암치료 시장이 2030년 1000억 달러로 우리나라 150조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 이 mRNA 암 백신 첫 번째 상용화가 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 블록버스터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암 백신 개발 기대감입니다. 키트루다 같은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가 암 완치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인류가 암을 정복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을 들게 하는 굉장히 혁신 치료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항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반응률이 낮은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투여한 10명에서 7, 8명은 치료 효과가 아예 0인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2명, 3명 같은 경우는
완치까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세 명에서 한 4명에서 5명까지만 높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장이 창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률을 높여주는 게 인류가 암 정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가 있는 중요한 그런 진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암 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 면역 관문 억제제의 반응률을 높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정상세포의 일부분이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무한 증식을 하고, 무한 증식을 위해서 이 혈관들이 생기게 되죠. 신생혈관들이 생기게 되고, 신생혈관들이 생기게 되면서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영양분들을 전부 다 빨아가게 되면서 정상 조직들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런 혈관들을 통해 가지고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세포의 돌연변이에서 결국에는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돌연변이를 고치는 게 암치료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암세포, 이 암 백신을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환자의 암세포를 채취를 해서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치료제 접종까지 6주 정도가량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카티세포 치료제와 마찬가지 이런 유사한 치료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시장 확장이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어렵죠. 근데 최근에 이 암 백신이 발상 전환을 하게 되면서 면역 관문 억제제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겠다. 암세포는 무한 증식과 빠른 고속 성장을 위해 가지고 세포의 정상 유전자의 상당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보통으로 유지를 하는 성질이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암세포는 항상성을 뚫고 과대하게 커지는 그런 성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세포에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상 수준의 크기까지만 자라게 할 수가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밥을 아무리 먹는다고 하더라도 5m가 되고 10m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2m 아래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조절을 하는 인자들이 있죠. 근데 이런 빠른 성장들을 위해서 그런 유전자를 상당수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저항 능력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상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침투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과거 이제 2017년도 국내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었던 이 신라젠이라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팩사백이라고 하는 항암 바이러스를 개발해가지고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을 표적 치료를 하게 된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15배 이런 급등세가 나타나게 됐었는데, mRNA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유사체 같은 경우를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이 mRNA 백신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다가 작용이 되게 됐느냐, 이게 mRNA 백신이 우리 몸에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이제 독성 물질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인체에서 인식을 하라고 스파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코로나의 표면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의 단백질을 바이러스 형식으로 우리 몸 안에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없는 가짜 바이러스 유사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T세포가 이런 것을 알아채고 독성물질이 없는 이게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행학습이. 그러면서 독성물질이 있는 코로나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독성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막 헤집고 다니기 전에 T세포가 이걸 미리 학습했으니까 미리 처치를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면역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바이러스 침투 능력이 암세포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mRNA 백신을 투여를 해서 이 안에다가
바이러스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RNA에다가 정상 유전자를 넣어 가지고 암세포에다가 도달을 시켜요. 그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KRAS 같은 이런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세포를 성장을 조절을 하는 그런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암에서 이 KRAS의 변이가 확인이 됩니다.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이 KRAS의 변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타깃해가지고 어떻게 치료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스티븐 잡스도 이 췌장암 말기 가게 되면서 사망을 하게 됐었는데, 이 췌장암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폐암이나 뭐 이제 뭐 간암 이런 부분에서도 이 KRAS 변이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암 유발하는 돌연변이 KRAS의 변이를 mRNA를 집어넣어가지고 정상 KRAS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무한증식이 아니라 너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는 생로병사 중에 로도 안 하고 뭐 병도 생로까지는 하겠죠. 병하고 살을 안 한다. 계속 이제 생성하고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병들고 죽는 그런 과정을 정상 유전자로 학습을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암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내 면역, 지금 이런 식으로도 치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체내 면역세포 유전자를 이 Y 뭐 T세포죠. T세포나 아니면 NK세포의 유전자에다가 mRNA를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내면은, T세포가 원래는 KRAS 변이나 PD-L1 같은 이런 대표적인 암세포 단백질 이런 것들을 타겟할 수 없게 지금 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mRNA로 바꿔가지고 공격을 시켜버릴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RNA 암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치료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PD-L1이나 면역세포 활성화를 막는 IDO1 같은 이런 것들을 백신의 항원으로 설계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세포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당초의 T세포 억제 물질을 역으로 공격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PD-L1이나 IDO1이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정상 면역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예 유전자 조작을 해서 T세포가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역 관문 역할을 하는 것도 공격을 하도록 설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좀 우려가 됐었던 것처럼 이 mRNA 암 백신이 환자 특이성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좀 제한되고 시장 형성이 어려운 거 아니냐, 마치 카티세포처럼.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암종이나 돌연변이 유전자 불문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이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RNA 암 백신이 빈번한 유전자 돌연변이, KRAS 변이라고 하던가 뭐 PD-L1 이런 것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항암 신약 보조요법까지도 지금 쓰이게 되면서 현재 이 mRNA 암 백신은 지금 선두권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3상을 밟아 나가고 있겠죠. 이거 조만간 내년 상반기 정도의 결과들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나 아마케에서 발표가 되게 될 건데, 여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암 백신 상용화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른 이제 빅파마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재료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 등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mRNA,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의 3대장이 화이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 맞았으니까 내 몸에다가, 저는 기억하기로 모더나를 맞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겠죠. 압도적으로 전 세계 매출이 높았었던 거는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게 됐지만 화이자의 매출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원래 선천적인 기술은 모더나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더나 같은 경우도 mRNA 코로나 백신에서는 기술력이 뒤처졌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한
암 치료제 시장에서는 화이자 대비해서 선점할 것이다. 이런 목표로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ESMO 유럽 종양학회가 있었죠. 여기서 암 백신 후보 물질 1, 2 상태 임상 데이터 발표가 되게 되었는데 지금 PD-L1과 ID-51 이걸 동시 타겟하는 지금 암 백신을 모더나에서 개발하고 있겠죠. 얘가 면역세포 촉발뿐만이 아니라 면역 반응 활성화까지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재발성 그리고 난치성 고형암 환자에게 이 키트루다와 병용치료 요법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는데 PD-L1 양성 환자에서 OPR 객관적 반응률이 67%가 나타나게 됐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키트루다는 반응률만 잘 나오면은 완치까지 완전 관해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기적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암 백신이 암 예방을 넘어서 치료 요법으로서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더나의 경쟁 업체로서 화이자 그리고 바이온텍 얘네가 이제 바이오엔텍 얘네가 이제 연합이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로슈와 함께 암 백신을 지금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원래 이 전통의 제약사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죠. 근데 빅파마의 이런 그런 경쟁이 미국 기업들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모더나 쪽에 그 특허 권한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모더나나 화이자나 둘 다 괜찮다. 왜냐 화이자는 미국 기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모더나, 화이자 이런 개발 이슈가 국내 제약바이오, mRNA, 암 백신, 면역 항암제 이런 개발 기업들에게 주가 급등의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모더나는 지금 후김상 단계에서 상용화 직전으로 세계 1위 그 의약품 그 키트루다 이 머크하고 같이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이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팬데믹 기간 2년 3년 동안 세계 최대 압도적인 그 세계 최대 판매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이자가 연간 수십조 원씩 땡겼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막대한 현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화이자가 이제 원히트 원더로 매출 발생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금 이 혁신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수십조 원의 인수를 하고 심지어 화이자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 같은 경우도 인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메인은 결국에 화이자가 잘하는 거는 mRNA 플랫폼이고 이게 굉장히 신생 플랫폼이에요. 이제서야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그러니까 해당 의약품이 백신 외에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mRNA 플랫폼이 팬데믹 기간에 최초 사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독감 백신처럼 암 백신을 맞는 시대까지 오게 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케이라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안 생기게 그러니까 독감이 안 생기게 막는 것처럼 암 백신을 미리 맞아버린다.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암이 안 생기고 이걸 치료해버리는 식으로 백신을 맞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작년부터 유럽에서 폐암이나 흑색종, 두경부암 이런 쪽으로 mRNA 항암신약 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mRNA 암 백신 시장 2028년, 2030년에 최초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후김상 3상 결과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발표가 지금 유력하죠. 그래서 2030년에 관련된 시장이 1,000억 달러가 돌파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암 치료에 있어서 현재 면역관문 억제제 그리고 최근 히트를 치고 있는 ADC 치료제 이후에 차세대 모달리티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4세대 항암신약은 ADC가 차지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5세대 항암신약은 이 mRNA 쪽이 유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mRNA 치료제에 암을 넘어서 면역질환, 뇌질환까지 치료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겠고요. 정밀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게 되면서 백신에서 이제 2세대로 난치성 그런 질환을 치료를 하는 mRNA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넥신입니다. mRNA 기반
표적 단백질 분해제 TPD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백신 전달용 LNP 플랫폼을 보유를 하게 되면서 폐암 치료제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질병 유발을 하는 단백질을 표적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수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기술 이전 나타나게 되면서 뭐 비만 치료제 쪽이라고 하던가 뭐 펩트론 아니면은 뭐 이제 리가켄바이오 아니면 뭐 D&D 파마테 여러 기업들이 지금 기술 이전 수조원대 터지고 나가지고 주가가 수천 % 급등을 하고 있겠죠. 현재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재료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입니다. 글로벌 암학회에서 국내 최다 항암 후보 물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게 뭐 이제 유한양행과 함께 가장 좀 뛰어난 그룹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겠는데 한미약품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항암 신약 쪽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특히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mRNA 항암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고 있는데 이 케이라스 변이 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케이라스 변이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다양한 고형암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발견이 되고 있는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라스 외에도 세포사멸 유전자인 P53 이거를 이제 타겟을 해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정상 세포는 몇 주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사망을 하죠. 사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 이 P53 사멸에 관여하는 P53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사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생로병사 중에 병하고 살을 안 한다. 병들지도 않고 사멸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한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타겟하는 mRNA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이제 혁신 신약으로서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습니다.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찍어드린 드림 CIS 상한가 같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니까 한 1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